안녕하세요. 저는 위례 한빛고등학교 수학교사 윤정민입니다. 이 수업은요, 개념 기반으로 사실적, 개념적, 논쟁적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삶의 전이를 일으켜서 삶의 맥락과 연계가 되도록 설계한 수업입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수학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과목임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자, 하이러닝 다 접속하세요. 등교하기 누르세요. 이제 다 들어왔나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진단평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되는 대로 정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총 5문제고요. 시간은 한 50초 정도 줄게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어느 개념과 같은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지수적 증가인지 지수적 감소인지 판단하는 문제들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도 거의 다 잘 생각한 친구도 있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수업을 다 들으면 여러분들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생활 문제를 지수함수로 해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은 실생활 문제를 지수 함수로 해석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화면 보는 거 불편한 친구들은 자기 크롬북으로 화면 보면 돼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진단평가 보면서 나왔던 그래프가 동영상에도 나왔었는데 학생들 응답을 보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이 이차함수 같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고 지수함수 같다고 말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동영상의 내용에도 나왔는데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왜 꾸준히 증가를 할까요? 산업의 발달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 개형은 아까 이차함수 같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지수함수 같다고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그래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수함수. 지수함수요? 왜 지수함수처럼 보이나요? 이차함수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그 증가량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지수함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친구가 잘 얘기해 줬는데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가 미비했지만 이후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 그래프는 지수함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그래프를 가지고 지수함수식을 도출해 볼 건데요. 학습지 앞장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채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그래프에서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는데 우리가 몇 개의 좌표를 추출해야지 지수함수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서 해당 연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구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오지브라 우리 몇 번 써봐서 알죠. 지오지브라 입력창에 지수 적합선이라고 입력을 해서 점의 리스트에다가 우리가 도출한 이 점들을 대입을 하면 지오지브라가 지수 함수식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1900이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맨 앞에 있었죠. 그래서 얘가 원점이 돼야 되니까 연도에다가 마이너스 1900을 한 값을 좌표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학습지 앞장을 한번 채워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옆에 멘토멘티 활동하면서 같이 채워보도록 합니다.
지금 지오지브라로 함수식 구한 친구 거 보니까 소수점 아래에 한 10자리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작성하세요. 이 함수식을 다 구했으면 5번, 6번 2050년 배출량 예측하고 개념적 질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고 작성하세요. 잘 안 되면 멘토 멘티 서로 도움 주고받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함수니까 여기가 앞에 y는 그렇지. 자, 지금 그래도 거의 다 지수 함수 C까지 잘 찾은 것 같은데 3조 걸 보니까 거의 여러분들도 거의 이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자, 1900년대 배출량 2, 20년대 3, 4, 8, 18, 23, 35. 여기 3조 2050년에 얼마 나왔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38, 39 나왔어요. 자, 요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서 개념적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까 얘는 지수함수 같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초반에는 이 증가량이 미비했다가 후반으로 가서 그 증가량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지수함수식을 도출했기 때문에 205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예측을 하고 국제기구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수학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강력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자, 우리는 지수함수를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으로만 봤는데 더 일반화 시켜서 다양한 삶의 맥락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수함수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제, 경영 분야, 과학 분야, 의학학 분야에서 쓰이는 지수함수들 예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학습지 뒷장을 보면요. 학습지 뒷장 같이 봅시다. 각 분야별로 지수함수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총 3문제고요. 자, 모두먼들끼리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래서 다 풀면 문제 풀이 과정 사진 찍어서 하이러닝에 업로드합니다. 자, 지금 같이 해결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멘토 도움 받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준서가 설명해 주면 되겠다. 하이러닝 여기 내가 지금 모두만 여기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겠다. 자, 사진 마저 올립시다. 3모둠 3번 문제만 이제 올리면 되겠다. 3모둠. 이제 다 올렸네요. 선생님이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모둠별로 답을 다 잘 맞췄어요. 굉장히 잘 푸네. 자, 그러면 문제 한 문제씩 나와서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경영 분야 문제 풀어볼 사람. 네. 친구 나와서 풀어볼게요.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작년 수출액이 3천억 원이고 연년후의 수출액 I는 3천 곱하기 1.2 M제곱이라고 한다. 수출액이 5,184억이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그럼 일단 I가 5,184가 되는 수를 구해야 되는데 I는 3천 곱하기 1.2의 M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각 항에다가 3천을 나누면 1.2의 M제곱이 1728이 되는데 여기서 1.2의 세제곱이 1728이라는 숫자가 있으므로 n이 세제곱이 된 거기 때문에 3년 후가 5,184억 원이 됩니다. 잘 풀었어요. 이거 지수 방정식 문제죠. 그래서 밑을 갖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 비교를 하니까 n은 3이다. 그래서 답은 3년 후. 우리 친구 이 경제 경영 분야 문제를 풀어보고 뭘 느꼈나요? 일단 지수함수가 단순한 수학 개념을 넘어서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지수함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 기업에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과학 분야 문제 나와서 풀어볼 사람. 아, 내 친구 나올게. 몇 모둠이죠? 저 3호둠. 3모둠. 네, 우라늄 방사성 동위 원소 235 우라늄은 7억 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최초의 235 우라늄의 양이 Ag이었을 때 X년 후에 남아있는 양을 MXG라고 하면 A 2분의 1, 7분의 X라고 합니다. 이 양이 최초의 양의 25%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MX의 양이 보이는 이 식이고 처음 양의 25% 이하니까 100분의 25A가 25% 이하가 되는 양입니다. 이때 X값을 구하면 우리가 몇 년 후인지 구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해주면 AA 같으니까 날리고 100분의 25는 4분의 1이니까 결국 2분의 1에 제곱을 해줘야지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7분의 x가 2다. 그래서 x는 14라고 해서 14년 후에 처음으로 양이 25% 이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잘 풀었는데 요거 부등식인데 방정식으로 지금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고 그러면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는 거죠? 2. 근데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x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4년 후가 되는 거예요. 잘 풀었어요. 친구는 이 문제 풀면서 과학 분야 문제 풀면서 뭘 느꼈어요? 현대사회에서 방사능 폐기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지수함수를 이용하면 미래의 양을 그거의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어서 이 폐기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우, 네,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자, 지금 방금 2번 문제 보면 밑이 1보다 작았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지수적 증가일까요? 지수적 감소일까요? 감소, 지수적 감소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의학학 분야 한번 풀어볼 사람. 네, 친구 몇 모둠이에요? 5모둠. 어떤 치료제를 인체에 투여한 직후에 혈중 농도는 0.64 밀리리터이고 혈중 농도는 매시간 25%씩 줄어든다고 한다. 이 치료제의 혈중 농도가 처음으로 0.27 밀리리터 이하가 되는 것은 인체에 투여한 지 몇 시간 후인지 구하시오. 일단 처음에 혈중 농도가 0.64라고 했으니까 0.64를 두고 그 다음에 매 시간씩 25%를 줄어든다고 하는데 25%가 분수로 하면 4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그 4분의 1이 계속 줄어드는 거니까 이 처음에 4분의 3씩 이렇게 계속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되는 몇 시간이니까 x로 두고 그게 0.27 이하가 되는 것이니까 이하로 둔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3x 제곱을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0.64를 이항을 시키면 64분의 27이 되는데 64분의 27은 4분의 3의 세제곱입니다. 4분의 3은 1보다 작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부동호가 반대로 되면서 이게 3년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되면서 3시간 후로 할 수 있습니다. 어우, 잘 풀었어. 자, 얘도 지수 부등식인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거까지 잘 이야기해줬어요. 자, 친구는 의학학 분야 문제 풀면서 뭘 느꼈어요? 이제 의학학 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인데 이렇게 약물 체납수나 뭐 세포 확산 같은 그런 것을 지수함수로 해서 환자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거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 잘 해줬네요. 아이고, 우리 세 친구 다 발표 잘 해줬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풀었던 그 문제, 이제 요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는지,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들이 지수적 증가인지 지수적 감소인지 한번 풀어보세요. 친구들 빠르게 다 잘 풀었네요. 오, 이렇게 정답률이 올라갈 수가. 자,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수적 증가여서 지수적 함수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치료제 투여 후 혈중 농도는 지수적 감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수적 증가. 그다음에 5번 하루에 한 장씩 책을 읽는 독서량은 매일 똑같은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는 지수적 증가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배움 일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클리포 들어가 보세요. 클리포에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과제 줬거든요. 그거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 돼요. 거기 보면 논쟁적 질문 2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게 돼 있어요. 지수함수적 성장이 항상 바람직한 것인지, 삶과 수학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클리포로 들어가세요. 클리포. 지수 함수적 성장이 항상 바람직한 것일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수학의 지수함수적 성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수함수적 성장은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큰 결과를 만드는 원리라고 생각하고, 지수함수적 성장은 학습, 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이 급격한 성장을 이끌며 지수함수적 사고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훌륭하네요. 또 다른 의견 말할 친구 있나요? 네,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지수함수적 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한 것처럼 급격하게 성장해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성장이 멈추고 붕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 인프라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수함수적 성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네요. 우리 4반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수함수적 성장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방금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증가할수록 뭐 식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삶과 수학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있나요? 아, 네, 친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삶은 이제 변수로 가득하고 이제 수학도 이 변수 속에서 이제 질서와 패턴을 찾아가는 이제 인간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위기와 이제 변수 등이 많지만 저희도 그 수학처럼 그 속에서 패턴과 질서를 찾아가다 보면 꼭 딱 떨어지는 답은 없어도 그 과정과 노력에서 남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한 친구 의견만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얘기해 볼 친구. 네. 오늘 배운 숫자가 거듭할수록 변화하는 지수함수를 통해 매일이 작은 노력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수학은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간 속에서도 실생활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우리 삶의 깊이와 방향을 잡아주는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좀 느꼈으면 하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수학이라고 하면 간혹 가다가 우리 4반에는 그런 친구 없겠지만 마트 가서 동계사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왜 배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수학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성찰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수업 처음에 할 때 우리가 학습 목표를 읽었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제 요거 달성했나요? 목표 달성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수함수로 해석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멘토멘티 활동을 하기 전에는 수학을 느낌적으로 푼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은데 친구에게 이 문제를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수학 문제와 이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친구와 대화하면서 푸니까 수학에 대한 흥미도 올라갔고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서 기말고사는 더 잘 볼 거라는 수학적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수학이 그냥 성적의 도구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삶 속에서도 식을 다시 한번 대입해보거나 다시 써보거나 아니면은 그걸 다시 정리해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게 맞는지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삶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언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마다 수준이 다 달라서 개별 학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풀면서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